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jak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jak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보니까 벌써 잎이 나뭇잎들을 쓸어내는 근무자들의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점점 쌓여가는 낙엽을 쓸어내는 일, 또 낙엽진 길을 걸어가는 일, 이 가을만의 풍경이고 이 가을만의 정서겠죠. 귀한 가을이 점점 이제 겨울 쪽으로 바톤을 넘길 채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서울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서울지방 낮 최고 20도가량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도 나와 있네요. 뉴스jak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52시간제 개선 보완책 모색, 이런 주제입니다. 청와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달 탄력 근로자 확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브리핑에서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논의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 입장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기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산업 현장 실태 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초중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광두 부의장은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탄력 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참석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재 탄력 근로제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jak쇼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 핵과 미사일 시설의 공개 밝혀,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또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 처리 능력에 보다 핵심적인 다른 시설들도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평양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동창리, 풍계리 시설 외에 다른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조치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미국 당국자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다른 시설들이란 언급에 대해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조건부 폐기를 언급했던 영변 핵시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아직 언급된 적이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도나 이동식 발사대 보관시설 등도 거론됩니다. 뉴스jak쇼 세 번째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이런 주제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실무 총책임자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에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죠. 이 사람들과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국고손실, 공무집행 방해,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은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 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2016년엔 이 사건을 10년은 대법원에 낼 외교부 의견서를 검토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엄중한, 엄연한 법관의 사명, 이런 것을 거래를 통해서 다른 이권이라든가 유리한 쪽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뉴스쇼 네 번째입니다. 정부 공기업 고용세습 엄중히 다루겠다.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원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사안을 기재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고 해당 실국에서 관계 부처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먼저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순서라면서 다만 아직 조사 범위와 또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익명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올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각급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채용 비리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 노동조합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나온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바늘구멍만한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많은 얘기죠.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야당 남북 군사 합의 청와대 비준은 위헌. 다음 고졸 우대 정책 문 정부 들어 흐지부지. 이어서 가짜 뉴스 방치 땐 법적 책임 법제화 나선다. 다음 감사원장 고용 세습 기재부 전수조사 뒤 필요하면 감사. 다음 비리 유치원 신입생 안 받겠다. 학부모 반성 않고 협박.
지금 가장 사회적 문제로 이슈되는 게 바로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 안정적인 신입생 입학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착시키는 문제인데요. 비리 유치원 실태 파악을 보니까 회계나 예산 등에서 비리가 가장 큰 것으로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볼턴, 러시아서 북핵 제거 위해 제재 계속해야. 끝으로, 인천시 기초단체 공기업, 공무원 구의원 친인척 채용 완화. 이런 주제입니다. 다음은 뉴스 자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가을 소멸한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추씨 흔들리는 소리, 한참 만에 애취, 바싹 마른 고추가 바싹 마른 할머니를 움켜주는 소리,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마당개 개도 취, 마주보는 주름살 다듬는 세월. 상당히 열동감을 가지면서도 표현이 재밌습니다. 고추씨를 다듬다 보면은, 고추를 다듬다 보면은 재채기가 나오게 돼 있죠. 바싹 마른 고추와 바싹 마른 할머니 대비도 재미있고, 이런 재채기를 통해서 개도 재채기를 하게 된다. 개의 세월, 사람의 세월과 같이 사는 기르는 개의 세월 대비도 참 재미있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가을 소묘,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였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채소 가격 한 달 새 12% 하락, 이런 주제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올여름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채소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서서히 작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시작되면 배추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가격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채소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2.4% 내렸습니다. 채소는 조사 대상 21개 품목 가운데 14개가 내렸고 7개가 올랐습니다. 상추와 쪽파가 한 주 만에 가격이 모두 20.1%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배추 한 포기는 4,259원으로 1년 전보다 싸졌고, 작황이 부진한 무는 한 개에 2,577원으로 1년 전보다 28.5% 올랐습니다. 시장 가격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격정보 사이트 기준인데요. 물론 무 한 개에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시장 가면은 생선류도 고등어가 21.1%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5.2% 하락했습니다. 한 대형마트 채소 구매 담당자는 최근에 배추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에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시작되면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르고 무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입니다. 우체국 집배원 정규직 2,000명 더 뽑아야, 이런 주제입니다. 국내 우체국 집배원들의 평균적인 임금 노동자보다 매년 693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에서 봐도 그렇죠. 정말 거의 정신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우체국 집배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87일을 더 근무하는 셈인데요. 이 같은 환경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려면 집배원 정규직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의정사업본부 노사 또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들의 노동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745시간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하루 평균 11시간 6분 일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이 포함이 되겠죠. 이에 따라 기획추진단은 주 52시간 근로자를 정착시키려면 집계원 정규직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노광표 단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필요한 최소 인력은 2,800명으로 산정했지만 일하는 방식을 바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추가 충원 인력을 2,000명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타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나 분노스러웠던 일들의 경험은 사람마다 제각길 겁니다. 어떤 분은 불과 한 달 전쯤 팔아버린 아파트가 억소리가 나도록 치솟아서 안타까움에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불과 한 달여 만에 집을 팔았는데, 아파트를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1억 이상 쑥쑥 오르더라. 참, 그렇겠죠. 안타깝겠죠. 이처럼 현대인이 겪는 그 스트레스성 분노는 자칫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불면증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 또 불신감을 들 수 있는데요. 결국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심, 욕구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괴롭히고 있지 않나 좀 느긋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전문가들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단풍이 내 집 앞 뜰까지 다가와서 붉게 웃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 해보십시오. 마음이 한결 가볍고 따뜻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뉴스프리존 99회 뉴스타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